여사님, 안녕하세요. 이다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래전 겨울 대문 앞에 남겨진 이름입니다. 첫 문장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문 앞에 남겨진 이름이라니 무슨 뜻이지? 시적인 표현인가?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영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2002년 1월이었다는 것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 갓난아이의 열, 그리고 한파. 영자는 그의 자신의 두 손으로 포대기를 풀어 보유건 문 앞에 놓았던 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2002년 1월 15일 눈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이다연이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저를 그곳에 두고 가신 분은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뒤돌아보면 마음이 바뀔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종로 골목 끝 김밥집의 네온 사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김영자는 커다란 주물솥에 다시마를 담그고 달걀지단을 붙이며 하루의 리듬을 맞춰갔죠. 손목에 남은 칼집들은 세월의 마디 같았고 반죽을 누를 때마다 버텨야지 하는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흘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2장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웃는 젊은 영자와 박철호,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선 채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죠. 영자는 그 사진 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마음속에서 오래된 변명이 마른 기침처럼 올라왔어요. 아침 장사가 끝날 무렵 남편 철호가 신문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대로 해. 회가변 말이야. 시장 상인회도 오고 동창들도 온다니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영자는 괜스레 앞치마 끈을 조였어요. 회가변이라니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던 영자에게 잔치는 언제나 어색한 일이었거든요. 사회자는 누가 하는데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던진 질문이었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행사용 사회자를 섭외했어. 요즘 젊은 사람이더라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철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뭔데요? 영자가 다시 물었을 때 철호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에이다. 뭐더라? 다연? 맞아, 이다연이야. 그 순간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가슴 아래가 허공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다연.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꺼내보는 신문지 봉투가 머릿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옛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이 든 그 봉투 말이에요. 왜 그래, 여보? 얼굴이 안 좋은데.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영자는 찬밥을 다시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24회 전 그 겨울을 말이에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서가 도착했던 날, 갓난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울었던 날, 가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 곳 추운 새벽을요. 사회복지과 문 앞에 포대기를 놓고 돌아서던 그 순간의 무게를 영자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포대기 안에 있던 작은 손의 온기,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작은 얼굴, 그리고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속으로 중얼거렸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월세조차 밀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거든요. 이다연이라고 했지? 영자가 다시 확인했을 때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예쁜 이름인 것 같아서. 철호는 영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행사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축하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펼쳤지만 영자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이다연이라는 이름만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만졌습니다. 만지기만 하고 꺼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든 종이의 촉감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출생신고서, 사본, 입양 관련 서류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그 언젠가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24년째 미뤄온 그 고백을 말이에요. 이 챕터 전환의 초대장. 챕터 2. 분식집 단골들이 회가변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장소는 어디래요? 왕십리 뷔페 대연회장이라던데? 말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흩어졌어요. 영자는 김밥을 말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들이 더 수다스러워 보였거든요. 회가변이라는 말만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장님 회가변에 연예인도 온다면서요? 젊은 직장인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연예인은 무슨, 그냥 행사 진행하는 사회자 온다는 거야.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은 회가변도 예전과 다르다니까. 호텔에서 하고 전문 사회자까지 부르고. 그래도 좋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자 이다연. 그 이름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번갈아 들었죠. 세상에 이다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2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영자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원망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잊고 살고 있을지. 그날 저녁 철호는 금박이 들어간 초대장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영자 여사 회가변이라는 글씨가 반짝였어요. 영자는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쇄된 걸 보니 실감이 났거든요. 정말 회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초대장을 뒤집어 보니 행사 순서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개회사, 축사, 케이크 커팅, 축하 공연. 영자가 중얼거리며 읽다가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축하 편지 낭독 마이너스 사회자 이다연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요즘은 사회자가 편지도 읽어줘? 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특별 이벤트라나 뭐라나. 감동 코드라고 하더라고. 철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누가 편지를 쓰는데요? 손님들 중에서 사연 받는데 미리 모아서 사회자가 정리해서 읽어준다더라. 뭐 그럴듯하게 각색도 하고. 영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준다니. 혹시 그 사회자가 정말 그 아이라면? 혹시 그동안 영자를 찾고 있었다면?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회자 이다연이라는 사람, 어디서 구한 거예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의 총무가 소개해줬어. 실력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하다더라고. 철호는 여전히 무심했어요. 왜 뭔가 문제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영자는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우체국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5년, 2010년, 2017년, 2020년. 각각의 영수증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언제나 박철호였죠. 영자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수신인 주소 옆에는 철호의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길, 학교 입학 축하, 중학교 졸업 축하,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성인이 되었구나, 대학 졸업을 축하해. 글씨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흔들리고 있었고 최근 몇 년의 것들은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그동안 혼자서 그 아이를 챙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돈을 보낸 것 같았어요. 매년 생일이나 입학, 졸업 같은 특별한 날마다 말이에요. 영자 모르게 20여 년간 계속해온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을 보니 주소가 서울 성북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이 이다연.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 사회자가 바로 자신이 24년 전에 포기했던 딸이었던 거예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철호는 왜 혼자서만 이 일을 감당해 온 걸까요? 왜 영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신 언제까지 혼자 감당할 거였어? 영자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건 내일 단무지 더 담가야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기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았거든요. 24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과 그리움을 어떻게 한순간에 꺼낼 수 있겠어요. 영자는 영수증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회가변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이다연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과연 영자는 어떤 얼굴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할까요? 회가변 당일 대연회장의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유리 종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영자는 붉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어요. 평생 화장다운 화장을 해본 적 없던 얼굴에 며느리가 발라준 연지곤지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며느리의 칭찬에도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괜찮을까, 정말?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거든요. 아니, 사실은 거울 속 얼굴보다 곧 마주할 그 사람이 더 두려웠어요. 상인의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들어오고 고향 친구들이 영자야 하고 달려왔습니다. 와, 우리 영자 정말 고상해졌네.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친구들의 환호성에 영자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사회자는 언제 와? 영자가 철호에게 물었을 때 철호는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곧 올 거야. 미리 와서 순서도 점검하고 그런다더라. 그때였습니다. 홀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미소.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습관까지. 이다연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맑은 음색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 김영자 여사님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도 속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동시에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다연이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올렸을 때, 눈매의 곡선과 웃을 때 미간이 살짝 모이는 버릇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품에 안고 재우던 아이가 웃을 때의 그 주름처럼요. 정말 닮았다. 영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어요. 뭐가 닮았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행사는 익숙한 순서로 흘렀습니다. 축사를 하는 상인회장의 목소리도 친구들이 부르는 축하 노래도 영자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무대 위 이다연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를 진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딸도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옆자리 친구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시집도 갔을 테고 손자도 봤을 테고. 영자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결혼도 했을지 아이도 있을지 영자가 모르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추억 사진 슬라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자와 철호의 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와, 사장님 진짜 미인이었네. 철호 형도 잘생겼었구나.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갓난아기를 든 젊은 부부의 흑백 사진이 살짝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사진은 분명 자신의 집 서랍 속에만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슬라이드에 들어간 걸까요? 영자는 의자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철호가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이다연이? 화면이 다른 사진으로 바뀌는 순간 영자는 무대 위 이다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다연의 시선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다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축하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가변의 초대 손님은 이에요. 영자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무대 옆에서 철호가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다연이 봉투를 꺼내며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축하 편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20여 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샹들리어의 불빛이 더욱 밝게 느껴졌어요.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열릴 때 이다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공기와 마찰하며 내는 가느다란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번졌어요. 영자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이다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래전 겨울 대문 앞에 남겨진 이름입니다. 첫 문장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문 앞에 남겨진 이름이라니 무슨 뜻이지? 시적인 표현인가?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영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2002년 1월이었다는 것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 갓난아이의 열, 그리고 한파. 영자는 그의 자신의 두 손으로 포대기를 풀어 보육원 문 앞에 놓았던 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2002년 1월 15일, 눈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이다연이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저를 그곳에 두고 가신 분은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뒤돌아보면 마음이 바뀔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영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날 새벽 영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아이를 다시 안고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집에는 밀린 월세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남편은 실직 상태였으니까요. 저를 맡아 키워주신 분은 글씨를 가르쳐 주셨고 말끝마다 내가 태어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다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문장 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겨울을 견디느라 너를 잠시 놓았을 거다라고요. 무대 옆에서 철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남긴 물기가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는 영자를 힐끔 쳐다봤지만 영자는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가끔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고요. 하지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저처럼 궁금해 하시겠지만 서로 만나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어머나 세상에 하고 속삭였습니다. 영자의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다연이 편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매년 제 생일과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누군가가 축하 편지와 함께 용돈을 보내주셨거든요. 발신인은 항상 같은 이름이었어요. 박철호. 이 순간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철호에게 쏠렸습니다. 철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갈랐습니다. 아버지. 앞줄에 앉아있던 아들 선우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다연은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울음은 없었지만 오래된 그리움이 잔물결처럼 번졌어요. 편지에는 항상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길, 입학을 축하해, 졸업을 축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아버지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리가 풀려 다시 앉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철호가 혼자서 그 아이를 챙겨왔다는 게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편지들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다연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그 박철호라는 분이 바로 김영자 여사님의 남편이시라는 것을요. 객석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진짜 그런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철호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호는 어깨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그냥 확인만 했던 거야. 잘 자라나 어디서 사나 그거 정도만. 확인만요? 이다연이 마이크에 대고 물었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벼린 칼처럼 정확했어요. 24년 동안 매년 돈을 보내신 게 확인만 하신 거예요? 나는 철호의 변명이 자갈밭을 구르는 듯 흩어졌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집안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몫이 줄까봐 숨기셨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홀 분위기가 순식간에 회가변이 아니라 재판정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네 가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다연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축하를 하러 왔다가 축하 대신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여사님, 저는 당신의 딸 미리입니다. 24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마이크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이 났고 홀 안 곳곳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훔쳤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미리. 영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김미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해서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인데 결국 미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철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 선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 있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다연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니의 생일 자리니까요. 다만 제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김 사장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 남편분은 왜 혼자만 알고 계셨을까? 영자의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자야, 넌 정말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영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철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그의 외침에 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가난했고 빚도 있었고 나중에는 말하려고 했어. 회갑 지나고 집 정리하면서 천천히. 천천히요? 며느리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24년을 숨기고 살면서 천천히요? 그럼 우리는 바보였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선우도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있다는 걸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도 형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뭘 어쨌다는 거야. 철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찾아 나섰을 거야?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받고. 이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가족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행복하신지. 행복하긴 무슨. 지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행복하다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왔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예요. 이런 큰일을 혼자 숨기고 계시다니. 우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손님들 중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나가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다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리야. 그 외침에 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철호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잘못했어. 영자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그 애가 궁금했다고. 나도 보고 싶었다고. 이 순간 영자의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24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폭발한 거예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미리야. 영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샹들리에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홀 안에는 오직 영자의 울음소리와 냅킨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남았어요. 회가변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6챕터 새벽의 깨달음, 김밥 한 줄의 고백. 행사가 파하고 홀은 정리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자를 치우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들이 뒤섞였어요. 영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끝 해거름의 공기가 뜨거워진 볼을 스쳤어요.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지만 영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철호와 선우, 지연이 격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숨긴 게 있는 거예요? 선우도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죠. 영자는 그들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여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이다연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 대신 거리의 가로등이 그녀의 이마를 비췄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흰 블라우스만 입은 모습이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의 첫마디였어요. 연습하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평생 준비해둔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도 죄송합니다. 이다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을 위해 오래 연습했거든요. 울지 않기로 했는데,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는데, 그제야 영자는 이다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걸 봤습니다. 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우리 걸어볼까? 영자가 제안했고 이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토요일 저녁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걸으면서 영자는 이다연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발끝이 약간 안쪽으로 향하는 게 어릴 때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김밥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빈 좌판, 식은 밥솥, 그러나 영자의 손은 기억대로 움직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다연이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엄마가 해줄게. 김밥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을 얹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24년 만에.
딸에게 해주는 첫 음식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영자가 김밥을 말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 겨울에. 알아요, 어머니.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래, 부르렴. 엄마라고 불러줘. 이다연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쓰신 글이에요. 미리야, 내가 태어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겨울을 견디느라 내 손을 잠시 놓았을 거다. 언젠가 만나게 되면 용서해 주렴. 영자는 김밥을 반으로 자르며 울었습니다. 속이 고르게 들어찬 단면이 단정했어요. 상속 같은 건 사실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게도 집도. 그런데 아버지가 겁이 많았나 봐. 나도 사실은 겁이 많았고 전돈이 필요 없어요. 이다연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양어머니가 해주신 김밥과는 다른 맛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름 하나예요. 태어났을 때 받았던 그 이름. 영자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아래턱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미리였어. 김미리. 미리. 이다연이 그 이름을 입에서 굴려봤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해서 잘 키우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런데 영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리 포기할 줄은 몰랐지. 그럼 저는 다연 미리 하면 안 될까요? 이다연이 제안했어요. 이다연으로 살아온 24년도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김미리로도 살고 싶어요. 영자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네, 어머니. 내일부터는 이 가게에서 어머니한테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사회자 일은 주말에만 하고요. 김밥집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이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을 바라봤어요. 자신과 닮은 긴 손가락 하지만 훨씬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미리야. 영자가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김밥집 안에는 새벽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상을 차리고 영자는 준비한 종이들을 펼쳤어요. 철호는 어제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고 선우와 지연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연은 평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철호 씨, 그리고 선우, 지연아. 영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모두 상처받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 우리 집안일을 제대로 정리하자. 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먼저 말해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만 그 애를 챙겼는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철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확인만 하려고 했어.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보니까 양부모가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 교사 부부였어. 그래서 영자가 재촉했어요. 그래서 안심했지. 그런데 그 애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양어머니 혼자서 키우게 됐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이더라고.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
생활비라기보다는 용돈 정도로. 선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 엄마가 그 애를 찾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았어. 철호가 영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그 애가 크면 우리를 찾아올까봐.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미리 돈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재산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야. 철호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정말 그냥 아버지 마음이었어. 비록 키우지는 못했지만 내 딸인 건 맞잖아. 영자는 철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서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보내주신 돈은 모두 통장에 저축해뒀어요. 양어머니가 이건 내 아버지 마음이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셔서요. 대학 등록금 낼 때만 조금 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왜 저축해뒀어?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언젠가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나,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미안해. 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집과 가게는 당분간 내 명의로 유지할 거야. 상속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다툼이 없게 하겠어. 어머니, 선우가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들어봐. 선우에게는 가게 운영권과 수익의 60%를 주겠어. 내가 그동안 가게 일도 많이 도와줬고 앞으로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영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리에게는 나머지 40%와 함께 가족관계를 회복해 주겠어. 법적으로 내 딸로 다시 등록하고. 다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엄마니까 하는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4년 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김밥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나도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미리야, 아버지가 미안했다. 혼자서만 너를 챙기려고 했던 게.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리, 언니,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거든. 괜찮아요, 지연 씨. 다연이 그 손을 잡았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선우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누나, 앞으로 잘 부탁해. 가게 일도 같이 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영자는 마지막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내가 쓴 편지야. 어제 회가변에서 못다 한 말들이 있어서. 그녀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회가변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24년 전에 놓친 이름을 다시 찾은 거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우리 집 식구 명단 맨 위에 올린다. 가게 바깥에서는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실내에서는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네 사람은 그 따뜻한 김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울음과 미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이에요. 몇 주 뒤 김밥집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기존의 결혼사진과 흑백 가족사진 옆에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자리 잡았어요. 영자와 철호, 선우와 지연, 그리고 한복을 입은 다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김영자 김미리 모녀 2025년 봄에 다시 만나다. 오전 장사 시간 단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회 보던 아가씨 오늘도 와? 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주방장으로 와요. 우리 딸이거든요. 아, 그래? 딸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오래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다시 만났어요. 영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곧 다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김새로 주문한 거 도착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미리야. 영자가 대답했어요. 이제 딸을 미리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깻잎은 반장 더 넣을까요? 미리가 김밥을 만들며 물었어요. 벌써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집 김밥은 깻잎 냄새가 나야지. 영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손님들이 그 맛을 좋아하거든. 문이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대형마트에서 사온 포장 용기들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포장 용기 이게 더 튼튼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내가 만들어 볼게. 우리 아들 참 든든하다. 영자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리야, 내 동생이 요즘 정말 열심히 도와줘. 선우야, 고마워.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미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가게에 와서 계산을 도와주곤 했어요. 언니, 오늘 김밥 주문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응, 근처 사무실에서 단체 주문했어. 우리 솜씨가 입소문 났나 봐. 미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밝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밥 맛있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녀도 이제는 가게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어요. 영자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숨겨놨던 낡은 신문지 봉투는 이미 없었어요. 지난주에 미리와 함께 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했거든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미리가 따뜻한 녹차를 내왔어요. 고마워, 미리야. 영자가 차를 받으며 딸의 손을 살펴봤어요. 김밥을 만드느라 손에 밴드를 붙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 안 아파?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더 나아질 거예요. 미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양어머니도 처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실 때 손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힘들지 않아? 아니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미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진짜 어머니를 만나면 많이 도와드려라. 그분도 너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을 거다라고요.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내 양어머니가.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만나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가 아쉬워했어요. 그때 철호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는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여보, 미리야, 오늘 장사 어때? 아버지, 오늘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우리 딸 솜씨가 느는구나. 철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는 미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영자는 벽에 걸린 새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걸린 또 다른 액자를 봤어요. 미리가 직접 써서 액자에 넣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24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에게 저는 이제 김밥집 딸 김미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회가변의 초대 손님은 바로 저였고 이제 저는 매일 이 집의 가족이 되어 문을 엽니다. 사랑합니다. 영자는 문득 그날 회가변 무대의 조명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리가 마지막에 했던 말도요.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가변의 초대 손님은 제게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초대 손님은 영자 자신이었던 거예요. 딸에게 다시 어머니로 초대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리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불린 쌀의 촉감, 지단의 향, 그리고 새로 붙은 명패의 금빛이 하루를 단단하게 엮어주었습니다. 김밥집은 오늘도 김밥을 말고 편지를 벽에 걸며 두려움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회가변의 초대 손님은 바로 내 딸이었어요. 이제 그 딸은 매일 여기서 문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가변의 초대 손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영자 어머니와 미리의 24년 만의 재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자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는지, 철호 아버지의 침묵이 현명했는지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래전 놓친 인연이나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